채널 박종진. 네. 부동산 클라스. 이 부동산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부동산은 대한민국 경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2분의 1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경제도 얘기하지만 해외 시장도 이제 한번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이번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구구단 임대주택입니다. 구구단 임대주택 들어보셨어요? 구구단 한번 할까요? 7, 8에. 56. 와. 이렇게 또 쉬운 문제를. 아, 그래요? 12 곱하기 12는 144. 와. 구구단은 9 이하만 해야지.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갑자기. 6, 8에 48. 아, 우리 대학교 나왔어. 연대 나왔잖아요. 아니, 전 서강대 쪽입니다. 서강대. 네네. 네. 그 뭐예요? 구구단을 외워야지 임대주택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구구단 이게 사실은 임대주택은 조금 시사하는 바가 큰 게요. 네. 이제 최근에 LH에서 이제 임대주택 이제 시공한 데들이 부실 시공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구구단 임대주택이 뭐냐면 옆집에서 그리고 고시원에 제가 옛날에 가서 글 쓸 때 그거 체험해본 적이 있는데 옆집에서 68 하면 옆집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48 하면 48이 들려 서로. 와, 아. 그 이웃끼리 친감 높아지겠다. 아, 그러니까 벽을 사이에 두고 여기서 이쪽 집에서 6, 8, 8 그럼 그럼 여기 옆집에서 48. 들리니까 48이 들려. 그러니까 층간 소음도 심하다는 얘기네. 층간 소음도 소음이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옆집하고 프라이버시가 이제 그 목소리가 들릴 정도면 다른 것도 다 들리겠죠. 그럼 뭐 화장실 층간 물 내리는 소음은- 소리부터 시작해서. 층간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층간 소음 같은 경우도 민원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물이 새고 그다음에 안에 하자가 있고 하는데 임대주택의 관리 주체가 그러니까 관리실이나 이런 데들이 분양주택에 비해서는 이제 서비스가 약하다 보니까 주거 미숙하다. 품질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LH에서 임대주택 해놓은 데들을 들어가 살아보니까 너무 안 좋다.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이거를 해결해 주질 않는 거예요, 잘. LH에서. 또 한 가지는 LH에서 얘기하는 게 임대주택 짓는 그 원가를 공개를 안 합니다. 분양가 주택도 공개를 안 합니다. 하면 임대주택은 하겠죠. 하지만 분양가 주택 안 해요. 중요한 건 LH는 공기업으로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이 뭐 성과급도 많이 받고 어찌됐건 아주 흑자 기업 중에 흑자 기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품질이 안 좋더라라는 얘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이러면 또 차라리- 우울해지네 갑자기.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서민들을 위하고 임대주택을 위한 거면 LH한테 네. 이게 국가 기관인데 LH가. 네네네. 야 이거 분양 아파트 LH가 하는 게요. 분양 아파트 하는 게 있고 임대가 있어요. 네. 근데 분양 아파트 LH 하는 데는 굉장히 좋다 그래요. 네네. 내 기사를 보니까 네네. 언론에 따르면. 근데 임대주택이 문제예요. 여기 왜냐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운영 자금 자체가. 네네. 그럼 말이 그래서 안 어쩔 수 되는 없는데 그럼 국가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렇죠. 이게 LH의 원래 만든 의도가 네. 원래 이 서민 임대주택에 집중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분양해요? 그런데 이거 분양을 해서 여기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거. 분양 이익에 집중을 하는 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민간업체에 넘겨야죠. 그렇죠. 네. 오히려 서민 임대주택에 집중해서 LH가 여기에 많은 아니, 예를 국가 들어서 세금을 여기 투입해서라도 좋은 집을 짓고 여기에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공자들도 있고 정말 서민 어려운 들어가기 사람들이 엄청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임대주택 당첨돼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분들한테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진짜 요거는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제가 네. 좀 저 입장에서는 좀 쓴소리를 하고 싶은 게 네. 이거는 완전 맛은 박살내야죠. 남겨 먹으려고 그 공기업 하는 거였으면 그러면은 그렇죠. 굳이 왜 LH에서 합니까? 이거 맞아요. 그냥 다른 민간에 데서 다 하면 되죠. 넘기지.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임대주택도 민간에 넘겨서 예를 들어 부영 같은 데서 이걸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임대주택에 또 민간하게 돼서 오히려 그 민간 건설업체를 국가가 감독하는 정도로 하면은 잘 하나 안 하나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아닌 LH는 것 같아. 엄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살 때도 혜택이 있고 세금도 그렇죠. 일부 혜택이 있고 이거 지어서 이제 운영할 때도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혜택을 모아서 뭐 하냐고요. 결론적으로는 공기업에 취직해 있는 임직원들 성과급 주고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남겨놓고 또 싸게 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어떤 이 사람들이 이익 사업을 하는 거라면 상당히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네. 그게 아니라 공기업은 말 그대로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 취약계층이나 실제로 이제 임대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좀 받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민간 임대주택이었으면 100만 원 내고 들어갈 걸 한 20만 원 내고 들어가서 똑같은 주거 품질을 누리게 해서 결론적으로 복지 차원의 어떤 이제 혜택을 보게 해주는 건데 하는 얘기가 너무 웃긴 게 이 부실은 맞죠. 근데 이거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할 말이 얘기가. 없네, 할 말. 그러면 그건 정말 처음부터 아니다.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네. 이건 아니 그 없는 것도 서러워 부실 죽겠는데. 시공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에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돼. 아, 아니 LH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네. 옛날에 이게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게 네네. 뭐 구구단 임대주택 사실 되게 우리가 구구단 외우면서 시작했지만 뭔지 몰랐죠, 맨 처음에. 너무너무 씁쓸하네요. 예. 그러니까 고시원이면 내가 임대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가 옆집에 다 전해지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어머나. 왜 이렇게 진짜 기분이 그러죠? 네. 아, 야,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어떻게 보면 더 좋게 줘야 돼요. LH 제 는.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임대주택이 여기서 사라져야겠네. 분양주택에서 사라져야 돼. 아니 LH가 이익을- 사라져야죠. 그러니까 이런 빨리 안 사라지는 게 이익을 나아. 분양주택에서 땡겨서 이거를 임대주택에 꽂고 뭔가 여기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금융을 조금 더 활용을 하서라든지 뭔가 장기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혜택 주는 구도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시장 논리를 또 적용해 버리는 그리고 거예요. 여기 직원도 여기는. 너무 많고요. 네. 임금도 굉장히 세요. 엄청 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 민간 업체 건설 업체면 자를 사람들 다 잘랐어요. 이거 벌써. 당연하죠. 이거 이런 방대한 조직이 없어요. 민간 업체도 사람 자르기 쉽지가 않아요. 못 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떤 방법이든 이건 하죠. 민간 업체에서 자른다기보다는 구조조정 들어가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기사에 뜬 걸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옆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가 들려서 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제보자가 있었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그러니까 않아요. 8개월밖에 안 된 경기도 고양시의 임대 아파트 얘기였는데 네. 옆집 사람하고 벽을 사이에 두고 구구단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하니까 뭐 할 말 없죠. 우리 어머니 이번에 임대주택 들어가시는데 LH에서 남양주시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네.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들어가시는데 근데 어머님은 좀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임대 심심하진 않으실 수도 주택인데. 있어요. 옆집에서 하는 얘기 무슨 얘기야 나. 구구단이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약간 오늘은 뭘 먹나. 대화의 상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 어머니 내가 진짜 어머니가 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네. 네. 또 당첨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어찌됐건 공기업으로서 이제 그냥 가장 기본 마인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양주택을 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분양주택에서 얻는 이익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임대주택을 해서 얻는 손익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익을 얻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나는 데를 채워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익은 이익대로 킵하고 그 다음에 이쪽 마이너스 나는 건 어떡하죠? 이러고 돈이 있는 없다.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하여튼 건데? 정부가 이 LH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이거 철저하게 네. 뭔가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이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되새겨봐야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네. 그 의미도 알아야 되고 오히려 LH에서 임대주택에 더 집중해야죠. 모든 이익을 분양해서 받아온 걸 여기다 다 집중해서 그렇죠. 튼튼한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어떻게 보면 국가 유공자나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고 서민들이 겨우 임대주택에 겨우 당첨돼서 몇백 대일로 당첨돼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 집중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공공임대주택이 우리 이제 님비라고 지적을 하지만 네. 이제 우리 동네 들어온다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아파트 품질이 안 좋고 거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도 좀 아무래도 소득이 좀 떨어지고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땅값이 떨어진다라는 그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기름 붓는 거예요. 오히려 임대주택을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라든가 네, 벤처하는 뭐 1인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나 이런 관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더 재건축에서 멋지게 하면은 내가 네. 볼 때 정말 뭐 오피스텔보다 더 멋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슬림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LH 임대주택을 비단 이제 사실은 LHSH 나라에서 임대주택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렇게 소홀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 갖고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핑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도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무슨 다른 국회의원이든 시민단체든 이런 데서 얼마든지 계속 노크를 했던 얘기인데 네. 결론적으로 자세도 엄청 보수적.
나아지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정부가 그러니까 위에서는 아무리 용을 쓰고 일을 해보려고 해도 밑에 받쳐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저도 그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좀 안 좋은 거지만 특히 서비스식으로 자 머리를 밥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하나 빠져 있으면 호텔에서는 난리가 나죠. 그렇죠. 난리는 아주 끝나는 거야. 그 돈도 못 받고 네. 쌍욕 먹어도 죄송합니다 저도 네. 하죠. 근데 이제 그 좀 저렴한 집 가가지고 머리카락 빠져 있으면 아유, 그냥 조용히 하나- 먹어야죠. 머리카락이 하나 있네. 여기 네. 쌤. 우리가 괜히 문제 제기했다가 쫓겨날 수 있어. 그때 그냥 조용히 먹고 하나 나와야 빼고 돼. 먹으면 되는 거죠. 거기서 그 알면 누구야 이러면서 나 나가 그냥 안 먹어 그럼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 대상이 근데 이 주인이 알고 보니까 공기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공기업이 부잣집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또 여기는 이 사람들도 적당히 이렇게 해주고 아,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러면 그냥 서태양을 네. LH 사장으로. 그럼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장 하나 바뀐다고 바뀌겠어요. 아니야 내가 LH 사장 가면 나 진짜 잘할 줄 알지. 그럼 글로 가세요. 네. 아니 안 보내주잖아. 안 누가 보여줘요. 봐. 지금부터 우리 앵커님 아 얘기를 LH 로. 들어보니까 그러네. LH 사장 네. 가면은 근데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사장- 해체시켜야지. 사장도 되게 중요한데 시스템이 있어요. 같아요. 시스템이. 아이 정신 상태가 틀린 것이. 네. 정신 상태. 이 얘기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얘기했지만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4억이 오르고 5억이 오르고 막 이런 거를 접하는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이것도 상대적인 박탈감이지만 그래도 내가 청약을 넣든 아니면 임대주택 한번 당첨돼 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당첨돼서 너무 좋아서 들어갔더니 쉽게 얘기하면 임대주택 살면 애들도 그 또 애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아파트인데도 아파트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고시원만도 못하고 이게 사실 사회 각종 구조적으로 소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내가 볼 때는 토지공사, 그러니까 토지 정리해주고 이런 역할은 LH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건 네네네. 그죠? 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분양하고 막 이렇게 임대주택까지 운영하고 이런 거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네요. 아까 만약에 하더라도 그 관리와 감독 기능 나는 제대로 해야죠. 부동산 감독원 설립 전에 이 공공임대주택 감독원부터 신설을 해서 이것부터 해줘야 되지 않냐. 부동산 공공- 감독원이 생겼어 그런 게. 아니, 생기려고 지금 준비해 어이, 손잡고 있잖아요. 무섭다 이거. 이거 하기 전에 그래서 전세 고액 전세들 다 조사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나라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부터는 관리 감독하는 그러니까. 감독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진짜 필요한 데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건데. 관심이 없지. 거기는 세수가 안 거치니까. 그러니까. 아. 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